네, 나쁜 자세 보여드릴게요. 나쁜 자세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떤다든지 이런 식으로 꼰다든지 그쵸? 또는 팔 동작을 보여드리면 떡벌? 이런 X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벌리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나TV의 민지입니다. 네. 지난 편에서는 스피치 퍼포먼스, 이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다면 오늘 이번 편은요, 이제 바디랭귀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눈 보이시죠? 이 눈.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이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중과 아이 컨택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눈은요, 모든 것을 소통하기 때문에 청중과 아이 컨택을 골고루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 이럴 경우에는 멀리 봐주시는 겁니다. 시선을 멀리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떨릴 경우에는 시선을 맞출 때 친한 사람 위주로 처음에 눈을 마주쳐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 문장에 한 사람은 적어도 볼 수 있도록 아이 컨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아이 컨택 했을 때 너무 한 곳만 보는 느낌이 아니라 멀리 봐야 전체를 보는 느낌, 그리고 적어도 한 문장에 한 사람을 봐줘야지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미소입니다. 이 미소는요,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냐? 입꼬리도 올라가고 눈도 같이 웃어야 진짜 미소입니다. 만약 눈은 이 상태로 있고 입만 이렇게 웃는다면 이것도 진짜 미소가 아니라 뭔가 가짜 미소처럼 보이고, 또 입꼬리가 멈춰 있다면 이것도 정말 어색한 표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과 입이 같이 웃어야 진짜 미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미소로 말을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표정이에요. 표정은요, 진짜 열정이 넘치는 게 중요해요. 이 표정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표정이 심각하면 상대방도 심각하다고 느끼고요. 진지하면 진지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해주시되 열정에 가득 차게 표정을 지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표정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팁 드릴게요. 내용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표정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지금 보세요.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니까 목소리도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정말 내가 심각하게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심각하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내용에 따라서 표정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고개죠. 고개는 끄덕이자. 어떻게? 말의 내용에 맞춰서 청중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경직된 자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개 끄덕임으로 인해서 또 소통이 되는 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고개도 약간 내용에 따라서 끄덕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듬에 맞춰서 끄덕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 그렇죠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끄덕이는 이유가 어떤 동조를 구하는, 소통의 동조를 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개는 내용에 따라서 리듬에 맞춰서 끄덕이자.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이건 바로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형식을 너무 갖추다 보니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딱한 자세로,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말의 내용에 따라서 청중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차렷 자세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제스처를 쓸 수도 있고 이 자세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 손동작과 또 발동작 이런 부분인데요. 손동작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면 안 되는 거 일단 막 이렇게 뭔가 깍지를 이런 식으로 낀다든지 아니면 뒷짐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뭔가 비비 꼬는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도 약간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행동이시겠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뭔가 이렇게 깍지를 낀다든지 아니면 뒷짐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행동도 사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랭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과 팔은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무언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발동작도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짝다리 절대 안 돼요. 짝다리를 절대 하지 마시고 뭔가 한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놓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청중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최대한 내가 했을 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손과 팔 그리고 발 동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또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서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나라TV 보고